오늘의 첫 번째 의뢰품은 고서입니다. 딱 저희가 한쪽은 펴놨고요. 표지엔 제목이 없네요. 제목이 없는 책이고 안쪽에 지금 펴놓은 게 있는데 오늘 촉이 좋은 요요미 씨. 저요? 저 먼저요? 왜 갑자기 긴장하시죠? 예. 네, 예. 뭐가 좀 쓰여 있거든요. 이호섭 씨가 봐도 또 되나요? 이호섭 씨가 또 국문학 박사시죠? 예. 대답이 늦으신데 자신 없으세요? 갑자기 너무 또 학력을 제가 강조하다 보니 예, 선종 영가집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선종 영가집. 예, 그러면 이게 불교 계통의 어떤 서적일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제가 저 책을 이름을 보면은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된 책이거든, 저게. 이 책에 대해서 아세요? 저걸 알죠. 왜냐면 국문학을 했으니까 당연히. 네네. 근데 너무 깨끗하죠? 너무 깨끗해서 예. 이건 아마 1,200년 안에 이게 다시 최근에. 만든 건가? 하여튼 요거 책 제목은 굉장히 네. 오래된 걸로 제가 생각해요. 이호섭 씨가 아시기로는 예. 선종 영가집 자체란 책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진 책인데 오늘 나온 이 의뢰품은 너무나 깔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후대에 좀 뭐 이렇게 찍은 책이 아닌가. 지금 판본이거든요. 그냥 판본이 그 후대에 아. 다시 아마 찍은 책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 좀 갑자기 혼란이 옵니다 지금. 네. 근데 여기 지금 한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한글도 있습니다. 한글. 요요미 씨 요거. 요거 한글. 이거 있어요. 잘했네요. 정말 제일 어려운 글자를 맞춰줬어요. 이거 알까? 이거? 야하? 야. 하. 아래하. 야하.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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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하야. 그래 할 때 그 그래, 하야. 하야 할 때 하야죠? 이게 뭐죠? 이게 덕서. 덕서하야. 오. 네. 위원님께 선종 영가집 어떤 책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 이거 어떤 책입니까? 이게 그 선종영가집은 그 당나라 때 8세기 초에 육조 해능대사는 다 알죠. 네. 육조 해능대사의 법제자인 그 영가 현각 스님이라고 하는 양반이 만든 불서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더 얘기를 하면 수행을 통해 가지고 해탈의 경제에 이룰 수 있다는 선종의 교리를 영가 스님이 지은 책이라고 해서 선종 영가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기본은 사막이라고 해서 교율, 지혜, 선정 요 세 가지 사막을 바탕으로 해서 10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해탈에 갈 수 있느냐. 이제 이걸 쓰는 책이죠. 이게 불교의 이제 오묘한 진리인데 이 책을 읽으면 도 닦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책이 도 닦는 책이에요. 이 책이 도 닦는 책이고, 예. 이제 이 도 닦는 책이 여러 가지 10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거기에는 이제 뭐 규교사의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교만하고 사치스러운 마음을 이제 버려야 된다는 거, 경계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살이 불이라는 게 있는데 살라는 거는 이제 현실이고 이는 이치니까 진리예요. 현실과 진리가 둘이 아니라는 것. 그렇죠. 그래서 선정해질 때 주의할 방법, 그다음에 수행하는 과정 이게 여기 다 들려 있어요. 이거를 제대로 이해해서 아까 얘기했던 다 딱 도를 닦으면 네네. 해탈에서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책입니다. 아무튼 뭐 돌을 닦는 것도 좋은데 네. 저는 계속 지금 혼란이 오는 게 뭐냐면은 네. 아니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영가 스님께서 지은 책을 이렇게 가져와서 이제 우리 찍었다 치면은 여기에 그러면은 한문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을 텐데 여기에 왜 우리 훈민정음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구결이 있잖아요. 이게 왜 토가 왜 들어가 있느냐? 이제 그걸 어렵잖아요. 한문으로 된 게. 예. 그러니까 예전에도 어려워요. 그래서 훈민정음을 누가 만들었어요? 세종임금이 만들었지. 세종임금이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불경을 그 세종대왕 한글로 가지고 번역을 한 거예요. 불서를.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대중화 시킨 거죠. 예전에 한문은 토를 달잖아요. 네. 알죠, 토. 뭐뭐뭐뭐 하니 하라 뭐 이렇게. 네. 그 토를 임금께서 직접 달았어요. 이거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걸 이제 또 다른 분이 번역을 했는데 그 임금님이 토를 달은 임금님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 책의 구결을 단 임금은 과연 누구일까요? 1번 세종, 2번 세조, 3번 영조, 4번 정조. 그럼 이 책의 시기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3번 김혜선 씨, 영조. 영조. 영조가 어떤 일을 하신 대단한 분인지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렇지 대단한 일을 하신 분. 말로 설명이 안 돼요. 반박할 수 없습니다. 영조 대왕으로. 4번. 4번 정조. 정조 임금의 업적에 대해서 혹시 아는 거 있습니까? 대단하신 분. 아주
하신 거예요? 정답. 네, 정말 대단합니다. 영조, 정조. 자, 예. 이호섭 씨. 예. 세조나 아니면은 세종대왕이나 두 분 중에 한 분인데. 세조 아니면 세종인데. 예, 아무래도 네 아버지께서 네 이렇게 하명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방송이 한글날에 나갑니다. 그러면 바꿔요. 바꿔도 돼요? 바꿔도 돼. 세종? 요것도 함정이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말리면 안 수도 되는데도. 있어요. 함정이 자, 있어요. 어쨌든 안 바꾸신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세조만 빠졌어요. 예. 답은 어떤 분이지? 위원님 정답은 누구십니까? 정답만 싹 빠졌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세조께서 위원님 구결을 다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생각을 약간 상식인데 세종대왕이 만들었으면 그거를 대중화시키는 데는 그 다음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영조 정조는 한참 뒤니까 상당히 세조죠. 아이고. 저희 너무 집사람이 놓쳤네. 저희 집사람이 항상 이걸 두고 당신의 한기란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 책은 세조가 직접 구결을 달고 당대 최고 스님인 신미선사, 신미스님, 그다음 효룡대군 아시는 효룡대군이 두 분이 주가 되고 이제 몇 분이 같이 참가를 해서 번역을 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서문을 거기 한번 보세요. 서문을 보면 네. 몇 년이라고 딱 나온 게 있을 네. 거예요. 천순 8년이 정월 초. 1464년이에요. 예, 64년도. 1464년. 네. 그 세조 임금이 1861년에 강경동화라는 걸 만들어서 불세 발행하는데 강경동화를 만들고 몇 년 있다가 이걸 번역을 한 건데 그다음에 황수신이라는 분이 나오고 거기 여러 사람 이름이 있는데 황수신이라는 양반이 대표로 해서 이거를 왜 이렇게 만드는 이유에 대한 글을 올린 거예요 앞에 게. 그래서 서문이 나와 있는 거고요. 예. 예. 위원님 그러면 이거는 임금께서 구결을 다셨으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작을 한 그러군요. 책이에요. 강경도감이라는 게 이제 세조 몇 년인가 1461년부터 해서 성종 때 거정하다가 성종 때 유생들이 하도 상소를 올려서 이제 그걸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한 10년인가 11년을 하다가 이제 중지가 된 사업인데 그게 임시관청이라고 보면 되죠. 거기서 불서 간행을 거의 90%를 불서 간행을 해가지고 불서를 보급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또 세조가 우리가 너무 세조를 지금 이렇게 단종 때문에 이렇게 나쁘게 얘기를 하지만 대단한 학자였어요. 특히 병법에 발표했고 불경에 발표해서 거기 있는 책 중에 일부는 직접 다 토를 달았고 그래서 이제 그 국가 사업을 해서 당시에 불교의 어떤 위상을 높이는 역할도 했고 특히 이거는 그 한글로 번역을 함으로 인해서 이 한글 번역이 연산군 때 약간 이렇게 좀 억압을 했지만은 뒤에 이게 복각돼 가지고 조선시대 때에 한글이 대중화하고 한글이 이렇게 발전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한 것이 강경도감이고 그 중에 한 책입니다. 이게. 아이고 네. 그렇구나. 이게 지금 이제 그 당시 한글을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인데 구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한번 이쪽을 보면서 구결을 어떤 식으로 쓰는지 여기 이제 이 부분 한번 볼까요? 네, 네, 명정 명정, 수, 삼업, 삼업, 하야. 네, 네. 하야. 개호, 하야. 개호, 신구, 의야, 야, 하노라. 하야 한노라 이게 토예요. 그러네. 그럼 한문은 반 이상 번역이 되는 거예요. 네. 영어의 어려운 대문을 약간 이렇게 이제 지금 이렇게 한번 반쯤 번역을 하는 거죠. 토를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게 없으면 정말 뭐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이게 그 길이 안 토가 잡히는데. 달라지면 해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한문 원본 문장만 가지고 있어는 종결 의미가 네. 이렇게도 저렇게도 달라지니까 네, 이렇게 네. 한오라 딱 하면은 종결 의미가 딱 분명하게 그렇죠. 되니까 그 문장 해석이 딱 명확하게 되는 거죠. 네. 아, 이런 또 한오라. 깊은 뜻이 예.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결을 쓴다는 걸 저희가 배우게 됐고 옆에 보면 이제 한글들이 막 쓰여 있잖아요. 그 옆에 이제 잔글씨가 번역이고 예, 옆에 있는 이제 옆에 요런, 한글에 쓰는 게 번역. 이런 것들이 이제 번역인 건데 네. 그래서 지금 김현아 씨 읽어볼까요? 갱롤띠 니얼 이거 한국어 같죠? 갱를이에요? 랄 갱를디 니올띠니 갱요 발음 연습이에요? 발음 연습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쓰는 뭐 가나다라 뭐 기역 니은과 비슷하면서도 좀 어려워요. 다른 것들도 있어요. 뭐 점도 있고 여기 뭐 삼각형 같은 것도 있고 그죠? 예. 예전에 쓰던 이거 한글들. 뭐라고 이거 스포라고 읽어요? 예, 그거는 뿌입니다. 뿌입니까? 뿌예요. 예, 예. 시옷이 앞에 가고 비읍. 비읍이 뒤에 시옷이 가고. 있어도 네, 거기에 뭐냐면 병설을 한 것이라서 예, 네, 병서가 된 것도 있고 예, 그- 지금은 쓰지 않는 한글들이 있는데 예. 위원님 지금 쓰는 한글과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많죠. 많이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방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반점. 예전에는 우리가 성조가 있어요. 네. 높고 낮은 거와 짧고 긴 발음이 있는데 거기 왼쪽에 점이 한 개인가 두 개 붙어 있는 예, 거는 두 개가 있고. 무조건 하고 짧은 거예요. 예. 그 붙어 있으면 네. 안 붙어 있으면 약간 길고 이제 그런 차이의 방점이 있는 것이고 예전에 이제 훈민정음 이전에는 말은 우리말을 하는데 글은 한문으로 썼죠. 예. 그게 말과 글이 틀렸다고. 한글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말하는 걸 우리 소리로다가 이제 표기를 한 것이 우리 한글의 위대한 점인데 바로 이게 이제 그거를 이제 시작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위원님 이 책이 국어학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인 것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종이 만든 거를 어떻게 실생활에 쓰이고 어떻게 번역을 하고 어떻게 읽느냐를 해서 대중화 작업을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한글까지 오게 된 거에 초기 문헌을 이제 이것이 대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니까 발음이 우리가 지금하고 틀리기 때문에 네. 그때는 고저장단이 다 있었는데 그게 없으니까 지금하고는 다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굉장히 지금 귀한 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정말요. 근데 지금 그러면은 세조께서 구결을 다셨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책일 거란 말이죠. 네. 그렇죠. 근데 보관 상태가 너무 좋고 그러니까요. 깨끗해서요. 너무 깨끗하고 종이의 재질도 제가 책을 좀 다뤄봤는데 진품명품에서 제가 평소에 보던 종이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예. 종이 맞아요? 종이는 종인데 예. 보관 상태도 좋고 색도 평소에 보던 고서에 나오는 종이 재질 같지는 않은데 예. 요거를 퀴즈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나온 이 책은요, 당나무에 어떠한 곡물의 짚을 섞어서 만든 종이를 썼습니다. 당나무에 어떠한 곡물의 짚을 섞어서 만든 종이를 썼는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곡물의 짚을 섞어서 이 종이를 만들었을까요? 1번 옥수수, 2번 깨, 3번 귀리, 4번 조. 1번. 유미 씨. 저도 1번. 옥수수. 옥수수 색깔이잖아요. 옥수수 같은데 가. 여기 퀴즈에 답이 있어요. 퀴즈에 답이 있답니다. 꿀이에요? 잠깐만. 자. 정답. 귀리. 귀리? 다이어트 할 때 많이 먹지 않습니까? 네. 얘가 끈질기게 소화도 덜 되거든요. 끈질겨요. 약간 종이가 좀 질겨 보인다. 네, 질겨 보여서. 자, 요요미 씨는 옥수수라고 하셨고요. 그쵸, 옥수수 그 차 있잖아요. 옥수수 수염? 차 네, 그쵸. 그 우린 색깔하고 색깔 비슷해서 1번인 것 같아요. 일단은. 요요미 씨 오늘 촉이 좋다 그랬는데 옥수수. 자, 이호섭 씨. 귀리. 김혜선 씨와 같은 예. 의견. 귀리 왜죠? 예? 왜 귀리라고 생각하셨죠? 지피라는 용어 때문에. 김영복에서 아까 문제 속에 답이 있다고 했는데 예. 귀리가 짚이 있습니까? 짚을 많이 이렇게 합니까? 있어야겠죠. 위원님 정답은 무엇입니까? 귀리입니다. 귀리입니다. 그렇죠. 짚을 엮을 수 있는 곡물은 귀리죠, 귀리. 그렇죠, 위원님? 그렇죠. 집이라는 거를 쓰는 거는 귀리, 조도 집이라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리만 집이라고 쓰기 때문에라고 그 당나무는 만질만질한데 이걸 뭐 거칠게 보세요. 네, 거칩니다. 예. 왜 그런 거에 당나무가 모자르니까 이제 북쪽 지방에 귀리 같은 거라든가 많이 심는 데서 귀리에 좋은 거를 같이 섞어서 넣음으로 인해서 질은 좀 떨어지지만 귀리가 들어가면 인쇄가 더 잘 돼요. 뭐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 대신 또 책이 두툼해지니까 얇은 거보다는 약간 무게감도 있고 뭐 그렇게 딱이 모자라서 써서 귀리를 써가지고 이 책을 고정지라고 했어요. 고정지. 고정지라는 것을 조선 초기에는 좋은 책에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종 영가지 원회를 통해서 간경도감의 역할과 국어사적 의미를 저희가 조명을 해봤는데요. 위원님, 그 밖에 어떠한 의미가 또 있을까요? 이거는 다른 책하고 또 특별한 게 하나 있는데 질 앞에 한번 보시면 네. 위에 뭐 도장이 하나 있을 거예요. 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도장이 제 있네요. 위에. 한번 그거 이호섭 씨 아실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시죠. 밑에 거는 발을 정자고 밑에 게 지금 식별이 산인가요? 밑에가 발을 정자 밑에 게. 밑에가 발을 정자고 그렇죠? 네. 위는 저게 청이라고 한 거예요. 정이라고. 나무 목자에 우리 무슨 뭐 책 같은 걸 뭐 할 때 뭐라 그래요? 고자 아니에요? 교자? 네. 김혜선 교자? 아니에요. 교자? 뭐, 이거 교자. 김혜선 웬일? 어딨어요? 교정. 이게 교정. 유일하게 아는 게 하나라고 맞나 싶어. 김혜선 씨가 교자라고 그랬는데 교자가 맞아요. 교자 맞아요? 교정. 예, 교정이라고. 그래서 이제 장구 안 주나요? 교정이라고 쓴 건 뭐냐 하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책을 낼 때 첫 번째 내서 문제가 있으면 고치려고 할 때 교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유일한 한 번이죠. 교정 본 책의 한 번.
책상에 그다음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의미가 있죠. 아, 야.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네. 1464년에 이 책을 찍어서 나온 이 책이 보관 상태가 너무 좋다는 거. 그러니까요. 그리고 교정본이다. 유일하다. 예. 그래서 고정본은 제일 먼저 한 번만 찍기 때문에 네. 아주 깨끗하죠. 그게 1464년 본 치고는 이게 너무 깨끗하죠. 너무 깨끗해요. 이건 요즘에 와서 새로 표지를 새로 한 거고 표지만, 이 표지만. 두 권짜리를 네 권으로다가 책을 상할까 만들어서 그래요. 네. 자, 지금까지 선종 영가집 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궁금증 해결할 수 있는 60초 최종 감정 시간 드립니다. 저기 이게 목파한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여러 부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발견된 게 몇 부 정도인 건가요? 지금 교정본도 처음이지만 이 책 1464년에 나온 초간본은 완벽한 건 유일본입니다. 그냥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귀하다. 이호섭 씨. 네. 자, 지금 이제 여기 세조 임금께서 직접 토를 달아주셨는데 국계를 그러면은 일국의 군왕이 직접 여기 토를 달았을 때는 감정가하고 좀 당연히 있는데 최저가 톤다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종류가. 갑자기 생각이 많아집니다. 유현미 씨. 그거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 없습니다. 유현미 씨. 오래된 책일수록 네. 또 보관 상태가 중요한데요. 어때요? 보관? 보관 상태가 아주 좋은 편입니다. 완벽하다고 아주 볼 수 있죠. 예. 완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시간 많이 남았어요. 10초. 예. 시간 남았어요? 예. 봐야 되는데. 자, 뭐 가지고 컨닝하네. 예. 이게 교정본이 아니면은 죄송해요. 네. 자, 뭐죠? 뭘 보죠? 예. 네, 물어보세요. 예. 이게 교정본이 아니면은 자,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결정하시고 감정가 써주시기 바랍니다. 초간정단 세 분의 추정 감정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억 나왔네요. 김혜선 씨 4억, 네. 이호섭 씨 10억, 요요미 씨 7,500? 오늘 뭐 촉이 좋다고 하셨는데. 근데요. 예? 아, 좀 흔들립니까? 아, 더? 갑자기? 아, 2천 더해서. 와. 억까지는 아니다. 어까지는 좀 아닐 것 같아도 그냥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런 느낌이 든다. 예, 그래서 한 9,500 9,500 정도 할 것이다. 안테나가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아, 오늘 기분 얘가 좀 말썽이네요. 아, 지금 옆에서 보니까 전기가 나갔어요. 오늘의 첫 번째 의뢰품 과연 얼마의 추정 감정가일지 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공개합니다. 세조가 직접 부결을 달고 승려 신리와 효령대군이 번역한 선종 영가지 번외의 추정 감정가 과연 얼마일까요? 자, 10만 단위 넘어가고 100만 단위, 1000만 단위 가면 억 단위. 10억, 100억입니까? 몇 백억? 왜요? 저 전기 나갔어요? 저기 요유미만 나간 거 아니에요? 잠깐, 그럼 저희가 지금 나갔는데. 100억 조단위는 아닐 테고 제가 이게 언제부터면 이게 나가요? 가격이? 영원인데 요거는 저희가 이유가 있을 때 감정가를 영원으로 하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궁금증 투성입니다. 위원님께 한번 감정가에 대한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물로 지정돼 있어요. 보물로 지정돼 있는 거예요? 예. 보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보물 지정된 걸 값을 매기기가 좀 애매해서 그리고 직접 우리가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장관은 받을 수 없는 그래서 거예요? 예, 지금 의미가 일본 놀라드리려고 그래서 보물로 지정됐기 때문에 가격으로 논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최소한 10억 대는 넘지 않을까. 최소한 전 개인적으로 뭐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럼 제 권한이 된다면 이호섭 씨한테 장불 하나 주시면 어떨까요? 아유, 장부를 감사합니다. 가장 가까워서 어떻게 괜찮을까요? 반대합니다. 네, 그러면 김영모 기억에서 이호섭 씨께 장관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요, 네 말씀 듣고 나니까 예. 뭐, 네 10억이나 뭐 장구나 많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참, 아유, 지금 네, 예의를 보물. 제대로 차리고 제가 봐야 될 것 같아서. 저도예요. 아. 대단한 보물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또 한글날에 맞이해서 저희가 함께 보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소장자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선종 영가집 언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